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1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에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한 2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심을 했으면 한 달쯤 뒤 대략 그러면 한 10월 중순쯤 10월 10일쯤에 이제 2심 선고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2심 선고라는 거는 2심은 대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심은 이제 법률 적용이 적당했느냐 아니냐는 것만 가지고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뭐 2심이면 대략 끝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결심이다 보니까 검찰이 구형을 했죠.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는 원심하고 같은 1심하고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한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원래 작년 11월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그때는 송철호, 황운하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법정 구속을 안 했거든요. 뭐 1심이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황운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현역 의원이었고 지금도 현역 의원입니다. 그때는 21대 현역 의원 민주당, 지금은 22대 현역 의원 조국혁신당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백원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한테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한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무수석을 했던 한병도 의원, 현재 민주당 의원이죠. 그 다음에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한테 징역 각각 1년 6개월씩을 구형을 했고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한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입장은 여전히 이 사람들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 후보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줬다. 한병도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자를 어디 다른 곳에 자리를 주겠다고 해가면서 회유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죠. 그것도 상당히 사실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이나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나 이 사람들은 이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을 만들어준 거죠. 당시 경쟁자가 김기현 현 민주당 의원, 그 당시 현역 울산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 정책 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질 테니까 그걸 문재인 청와대가 나서서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거는 직접적인 연관성 같은 게 입증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위공무원임에도 정권에 야합했고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 절차에 개입했다. 헌법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이러면서 이제 구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은 황운하 의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주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는 선출직의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 현재 지위가 법정 구속 여부의 기준이 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선출직의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한 이 피고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황운하 의원밖에 없습니다. 한병도 의원의 경우에는 아마 그 당시에 작년 11월 당시에 현역 의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한병도 의원은 또 무죄 선고를 1심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황운하 의원을 콕 집어서 법정 구속해달라 이런 주문을 한 겁니다. 재판부에. 자, 이 사건의 핵심 구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식으로든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 청와대의 7개 내지 8개 부서가 총동원돼서
거의 총동원돼서 송철호를 도왔거든요. 7개 내지 6개,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한두 개가 도왔다면 비서실장이 모를 수가 있지만 7개 내지 8개 부서가 총동원돼서 송철호 후보를 지원했다면 비서실장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조사를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선거공작팀 수사팀이 해체되는 바람에 그냥 유야무야 됐고 최근에 이제 수사가 재개됐는데 글쎄 이제 청와대 당시에 이 이제 피고인들 중에 일부가 임종석 전 실장의 개입을 증언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수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도 당시 민정수석도 아니 민정수석실 산하에 두 비서관 민정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 두 비서관이 이 사건이 피고인인데 그걸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결국 민정수석이 핫바지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또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아니면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정수석한테 어떤 식으로든 보고를 받고 허락을 받았다. 뭐 아마 이런 유사한 진술이라도 나와야 수사가 급진전되고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 뭐 이런 거고요. 결국은 뭐 수사가 좀 미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검찰이 왜 황운하를 콕 찍어서 법정 구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대표도 지난 2월에 자녀 뭐 입시 부정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징역 2년을 2심에서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현역 의원 아니었습니다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비판이 대단히 많았죠. 아니 2심은 사실상 사실관계 다툼은 끝나는 건데 거기서 그 사람을 왜 법정 구속을 안 해서 출마하도록 물론 뭐 법정 구속했어도 출마는 뭐 했겠지만 출마하도록 놔두냐 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10월 되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유죄 선고가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이런 게 법조계의 거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1심에서 법정 구속 안 될 겁니다. 제가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이런 부분에 안 됐을 때의 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그게 또 자칫 잘못하면 검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요청으로 보인다. 이런 거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법원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견제하느냐? 여기에 보면 사회적 지위가 법정 구속 여부의 기준이 된다면 현재 지위가 법정 구속 여부의 기준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현재 지위. 그러니까 황운하가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법정 구속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법관한테 던지는 셈이죠. 그 얘기는 곧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회 제1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 구속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번 환기를 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현재 지위를 가지고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 이런 요청을 한 셈입니다. 주문을 한 셈이죠.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정 구속, 황운하를 콕 찍어서 법정 구속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다목적적인 함의가 깔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실제 법정 구속이 될 것인가? 법정 구속이 될 것인가? 자, 안 될 거로 봅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게 재판이지만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고 저는 실형은 선고될 걸로 보입니다. 이건 뭐 구조가 워낙 심각한 범죄 구조죠. 거기다가 황운하라는 당시 경찰의 수사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가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를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낙선을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황운하라는 사람이 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콕 찍어서 법정 구속해달라 얘기했는데, 법정 구속을 하려고 하면요, 실형을 선고하고, 저는 뭐 이번에도 아마 징역 3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법정 구속을 못하죠. 왜 못하냐? 결국은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체포를 해야 구속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체포동의안 국회로 보내면 황운하 의원이 지금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과연 법원에서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 가결시켜 줄까요? 제가 보기엔 가결시켜 주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법정 구속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황운하 의원의 구속은 대법원 확정 판결 뒤에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체포동의안이 뭐 되더라도 되더라도 국회에서 그걸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제가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거는 뭐 확정 판결이니까, 의원직을 상실하니까 국회로 뭐 동의안 보낼 필요도 없는 거죠.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 법정 구속은 이번에도 설령 판사가 독하게 마음 먹고 시도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겠죠. 그러면 이제 판사의 책임이 아니고 국회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걸 부결시키면 이제 국회의 책임이 되는 거죠. 국회가 부담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라도 국회는 아마 부결시킬 가능성이 대단합니다. 왜? 이재명의 위기가 지금 코앞에 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정 구속은 되지 않겠지만 검찰이 황운하 의원을 콕 찍어서 법정 구속을 요청했다는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